자, 오늘 또 시장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오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는 뭐 매크로 이슈는 앞에 좀 전 코너에서도 다뤘을 거고 저희 뒤에 또 준비되어 있는 마스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정책 모멘텀으로 에너지 이 이벤트로 두 분은 어떤 탑픽의 기업을 선정해 주셨는지 마이크로하게 또 들어가 보죠. 자, 두 분이 준비해 오신 기업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창대 대표는 GNC 에너지, 그다음에 나현진 대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디부터 가볼까요? 손 드시는 분 먼저부터 가겠습니다. 자, 네, 이창대 대표가 먼저 웃으셨으니까 GNC 에너지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뭐 앵커님도 어제 혹시 그 토론 보셨나요? 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노말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네네 어제 저도 이제 좀 요약으로 보다가 이거 너무 재밌다 해서 풀 버전 봐야 되겠다 그래요? 해가지고 또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얘기하는 토론이 가장 중요한데 네. 여기서 이제 증권 일을 하다 보니까 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의 이제 대계라든지 계획들, 비전 뭐 이런 주요 아젠다들이 나올 테니까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되는데 새로울 게 있을까 싶긴 해가지고 안 봤거든요. 맞습니다. 에너지 얘기가 나왔단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새로운 게 막 특출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명확하게 또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는 게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GNC 에너지를 준비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야를 떠나서 모두 이 원전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결국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걸 모두 인정한 단계예요. 근데 사실 현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원전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뉘앙스를 흘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이제 치중하기보다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같이 이제 가져가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믹스를 해줘야 된다. 에너지 믹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전은 뭐 모두 후보가 긍정적으로 보고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가 되어 있는 시점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제 또 강조를 하면서 좀 믹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공통점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은 원전은 결국에는 모두가 안고 갈 만한 정책이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앞서서도 이제 그 앵커님이 설명을 해주시던데 네. 그 정전 사태가 또 해외에서도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비상전력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발전기 수요가 앞으로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 대선 토론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좀 꼬집었던 부분인데 이게 풍력으로 가게 되면은 순간 이제 정전이 난다든지 에너지가 순간 이제 피크아웃이 돼서 부족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비상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이제 또 논의를 좀 수면 위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 센터 향 비상발전기 수요도 원래도 이제 강력했는데 계절적인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대선 토론에서 또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훨씬 더 올라오고 투심이 좀 주목될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GNC 에너지가 이번에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1분기에만 그칠 것이냐? 지금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여기에서 그치는 것 다음으로 더 성장이 이제 우리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 관련된 것이 여기서 멈추느냐? AI 투자가 여기서 더 이상 성장 못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도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투자는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라든지 에너지 쪽을 본다라고 하면 원전 특히나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비상발전기 쪽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GNC 에너지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라면 기회 그리고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더 올라갈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GNC 에너지가 뭐가 포인트였을까요? 그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사실 비상발전기 이 사업 비중이 가장 저는 주목할 비상발전기.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또
정전 사태라든지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수요가 꽤나 커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나현진 대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선정의 이유는 뭘까요? 에너지 이런 뭐 정책 모멘텀의 탑픽으로. 네. 최근 들어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었던 에너지 업종은 섹터는 원자력이라고 뭐 당연히 다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자력에서 이어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올려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적자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원전이나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관련한 이제 수주가 많이 지연이 되었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유가 관련한 그 이제 상승 우려감을 이제 좀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투자나 그리고 수주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산업 자체가 고정비가 항상 고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실적에 의해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투자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전력 인프라 쪽에도 이제 그 중국산은 조금 배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한국 제품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한국의 태양광이나 그리고 풍력 관련한 업종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뭐 그 글로벌 정세에서 유가의 영향도 좀 받겠지만 그보다도 좀 더 이제 국내에서만 봤을 때도 국내 정책적으로도 원전에만 치우쳐지지 않고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더 그 확대해서 이제 보려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서 네. 뭐 그런 기대감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 미래에는 항상 우리가 그 화석 연료, 뭐 기후 위기, 뭐 여러 가지 환경 위기 이런 뭐 인류에 대한 얘기 조금 거창하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자꾸 바뀌니까 특히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재비중 특히 뭐 석유 에너지원으로 자꾸만 이제 하다가 뭐 미국도 그것만 안 되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또 이슈를 끄집어 오고 우리도 언젠가 항상 자주 써먹는 제 표현 중에 한국전력 우리 어렸을 때 왜 표 짓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포스터를 그리고 한국전력의 표 중에 전기는 국산, 원료는 수입산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실 태양은 수입산이 아니죠. 태양광은 뭐 풍력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체해서 이 컴바인하는 복합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자.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새로운 정책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GNC 에너지만의 어떤 정말 독특한 이게 경쟁력이 뭐 다른 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뭐 발전기 시장 분야에서는 뭐 무슨 발전기죠? 개인용 발전기. 발전기. 네. 네. 그런 거는 좀 독특한 뭔가 매력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제가 계절적인 요인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탈원전 모멘텀이 한번 있었죠, 과거에. 근데 이제 다시 원전을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탈원전을 했을 때 한번 그 공급이 원전에 대한 이제 공급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살리는 그 모멘텀에다가 지금 추가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추가적인 원전 수요가 더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상발전기 수요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계절적으로 여름에 수요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모멘텀이 일반 원전 종목들도 물론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지만 네. 비상발전기라는 키워드는 지금 여름을 앞두고 훨씬 더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상발전기 그러면 사실 전원주택 이런 데 좀 더 뭐 우리의 그 약간 그렇지는 않는군요. 이제 요즘은 그 AI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이슈로 GNC 에너지를 이창대 대표는 탑픽으로, 나현진 대표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에너지 정책 테마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 감염병이라는 키워드에 함께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주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계 관련주입니다. 이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와 달걀 등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국 치킨업계 닭고기 업체 수입 중에서 약 88%가 브라질산 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업계에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한번 수입 금지가 되면 약 60일 정도가 최소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단기적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마니커와 같은 종목들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6개 관련주에 더해서 오늘은 코로나19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 주목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홍콩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 81명 중에 약 40%인 30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관련 주목들이 상승하더라도 금방 소강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의 상한사가 발생한 만큼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5월 하순 정도에 해당 이슈는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 예측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동남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 바이러스 역시 1급 전염병으로 지정될 것이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오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상승에 그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관련 이슈가 한 주 시장 월요일 일상을 장식하고 있는 만큼 관련 탑픽과 대응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라고 칭해지는 인공지능의 AI는 아니고요. AI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중화권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모양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인데 결국엔 질병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이 키워드로 나현진 대표의 탑픽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이창대 대표의 탑픽은 무엇인지 화면을 먼저 정리하고 자, 두 분의 탑픽 기업은 이창대 대표는 수젠텍, 나현진 대표는 마니커. 자, 치킨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치킨플레이션, 뭐 이제 브라질산 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항상 뭐 계절적으로 또 이제 뭐 그 자주 나오는 그 현상입니다.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한다 하면은 뭐 그 육계 그리고 뭐 계란 관련한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좀 일회성에 그치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AI가 아니라 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이제 AI죠, 예. 사실은. 네. 뭐 인공지능이냐 네, 아니면 인공지능은 뭐 아니지만요. 에비앙 뭐 인플루엔자 네. 바이러스 뭐 이렇게 갖고 조류 독감이냐. 네. 뭐. 호주에서 시작을 해서 브라질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반구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육계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북반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을 때의 상황하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니커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철이 또 지나고 그리고 닭의 이제 생산 그리고 이제 수명이 굉장히 주기가 짧기 때문에 뭐 또 금방 또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단기성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를 포함해서 또 다음번으로 모멘텀은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육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뭐 계절적인 이벤트성 네. 그 기대감도 좀 봄날 나타날 수 있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해도 오늘 이미 뭐 한 상한가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그리고 이 상황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6개 관련 주는 뭐 대표적으로는 하림 계열들이 있을 거고.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달걀 관련해서는 뭐 KC피드나 뭐 고려산업 그리고 사료 이런 쪽까지 확장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그렇게 해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뭐 하림과 마니커 정도로만 조금 이게 주목이 받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육계 수요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나온 그 수급이기 때문에 네. 마니커하고 하림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료가 왜 움직일까요? 근데 뭐 사실 맞이 AI라면 뭐 브라질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 대량으로 이제 그 저기를 시켜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사료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서 사료나 아니면 뭐 달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 연관성을 짓기는 그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아니면 뭐 보입니다. 더 많이 먹여갖고 빨리 생장을 시키려고 사료를 더 쓰나? 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그거는 조금 이제 오. 약간 그 연관 짓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러게요. 측면은 있습니다. 동물 백신 이렇게까지는 안 갔던 모양이죠. 네, 아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창대 대표는 사실 조류독감의 공포는 그 이 날개 달린 동물 우리 뭐죠? 조류. 네, 조류. 조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이 좀 모호하게 공포성을 느끼는 거는 인수 공통 감염 내지는 사람한테 전이될까 봐. 이게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우리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복합적으로 또 뭐 희한한 것들이 나올까 봐 걱정인데 변이가 미리 자꾸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지만 네. 그런 어떤 보도들이 좀 혹시 있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은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꾸 변이가 돼서 나온다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치사율이 높다라는 게 지금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제 홍콩 쪽에서도 이제 전이가 돼서 넘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직은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기는 한데 이게 또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내 1호 감염자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으나 충분히 좀 주의는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뒤에까지 이제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확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젠텍 같은 기업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질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우려를 표하게 되면 진단키트 종목들이 먼저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질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치료는 또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 이게 확산 속도를 막기 위해서는 얼른 이제 그 감염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진단키트로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게 또 수젠텍이라서 지금 20년도 이제 주가 상승 랠리만 보더라도 거의 뭐 10,000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뭐 6만 원 넘어서까지도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 충분히 이제 나와주고 나서 중간중간 튀기는 했으나 추세적인 급등까지는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뭐 재작년 말이나 뭐 작년 여름 정도 그리고 또 올해 초 1월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번 이제 시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추세 자체가 보통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제 상승 랠리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 모멘텀을 통해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괜찮다고 보여지나 리스크를 좀 감안해서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니파 바이러스는 뭐 언젠가는 이렇게 귀에는 몇 번씩 듣는 바이러스 종류들이 많아가지고 니파, 뭐 지카, 에볼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니파는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이 될 수 있고 어디가 전파원이 될 수 있는지는 모호하고 그다음에 보도는 자꾸 이제 치사율이 75% 가량 높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공포에 안길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막 떠들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떨까요? 이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네. 이게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거 진단 키트의 시장은 그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어떤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그 조금 주가적으로든 아니면은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그 이제 많이 쏠리느냐, 뭐 적게 쏠리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진단 시장을 포함한 모든 게 바이러스 관련한 수요는 이제 계속해서 그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볼 만한 그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아까 조류독감 말고, 문제는 그 얘기 안 해도 잘 알아들으시니까, 인공지능과 진단 시장의 결합은 또 뭘까요? 한때는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설 분석, 뭐 이런 시장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좀 AI에 분석하고 좀 결합을 한다면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그러니까 인간도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런 쪽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영상 분석에 대한 시장도 인공지능이 거의 많이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영상 있는데, 판독과 영상 진단? 영상 네. 판독 진단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질병에 대한 진단과 진단 관련한 분석까지도 인공지능으로 해서 다시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충분히 열릴 가능성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나현진 대표는 마니컨 이미 상한가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기준점을 잡으셨고 이창대 대표는 수젠테이라는 기업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조금 들여다봤고요. 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